4학년 1학기 과학 4단원 물체의 무게 82쪽입니다.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용수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보면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용수철 저울을 만든다고 했죠.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는데 그 용수철 저울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볼게요.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저울입니다.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익힌 다음 용수철 저울로 여러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는 이제 들거나 뭐 스탠드에 걸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 0점 조절 나사입니다. 이 0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이쪽 부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0점 조절 나사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표시자 부분이 0에 가도록 해야겠죠. 우리 저울 할 때 0점 맞췄잖아요. 전자저울 할 때 또 그런 것처럼 0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0점 조절 나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용수철의 성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자와 눈금이 있는데 지금 눈금이 여기는 지금 보면은 0에서부터 1000g까지 있는데 이건 또 용수철 저울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요, 용수철 저울, 스탠드, 여러가지 물체 이렇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눈금을 자세하게 관찰해 봅시다인데 요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용수철 저울에 표시된 작은 눈금과 큰 눈금 하나가 나타내는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물체의 무게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해보고 용수철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드에 이렇게 용수철 저울을 걸고 그 다음에 0점을 맞춘 다음에 물건을 걸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어림한 거랑 측정한 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봐도 좋겠죠. 네, 실험을 하기 전에 본문 여기 마저 보고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려면 고리에 물체를 걸어 놓은 다음에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자를 눈금에 미리 0에 맞춰 놓는 건데 이거를 0점 조절이라고 합니다. 0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실험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수철 저울을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각 부분의 명칭은요 82쪽이랑 같습니다. 여기가 손잡이, 여기 교과서랑 조금 다르지만 여기 돌아가죠. 이게 0점 조절 나사, 그리고 여기가 용수철, 그리고 여기가 표시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고리에 걸었을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표시자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보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그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가운데 그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는 뉴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그램 중인데 그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뉴턴이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했던 기억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표시자에 큰 눈금이 있고 작은 눈금이 있어요. 큰 눈금이 있고 작은 눈금 보면은 큰 눈금은 0,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50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눈금은 얼마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50g마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눈금은 50g 중, 그쵸? 그럼 작은 눈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칸이 50g이니까 한 칸은 몇 그램 중이 될까요? 네, 그렇죠. 10g 중이 되겠죠.
네, 작은 거는 10g 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는 쭉 당기면 얼마가 될까요? 네, 지금 이 눈금의 끝부분인 500g이 되겠죠. 500g 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0점 조절 나사로 0점을 맞추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지금 보면은 0점 조절 나사를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돌릴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 표시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한번 잘 볼까요? 지금 표시자의 위치를 이쪽을 여러분 잘 보면 되겠습니다. 0점 조절 나사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네, 지금 조금씩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지금 0보다 표시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서 0점에 맞춰줍니다. 점점 맞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점에 다 맞았을 때 이때 물체의 무게를 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탠드에 놓고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 스탠드랑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측정해볼 물건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네임펜 세트고요. 두 번째는 가위, 세 번째는 테이프입니다. 이 3가지를 한번 용수철 저울을 통해서 측정을 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거 실험 관찰 41쪽 같이 보면서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관찰 41쪽에 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해보고 용수철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각 가위, 테이프, 네임펜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가위부터 어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림을 그냥 이렇게 해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림은 어차피 어림 해보는 거니까. 일단 가위는 선생님은 한 약 얼마쯤 될까 이게? 한 50g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50g 가위 50g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는 가위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가위보다는 조금 가벼워서 한 30g 정도? 30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네임펜 세트입니다. 네임펜 세트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가위가 50 정도면은 이건 한 1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50g, 30g, 150g 정도로 한번 어림을 해봤고요. 직접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위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어림했을 때는 50g으로 오림했는데 과연 몇 그램 정도가 나올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를 걸어 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한 40g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위는 40g 정도가 나옵니다. 어림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가위는 40g 정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걸어 봤더니 얼마 정도가 나오나? 아이고, 잘 안 걸리네. 네, 걸어 봤습니다. 걸었더니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 네, 지금 눈금을 자세히 보면요 10g에서 20g 사이쯤 있잖아요. 그래서 15g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5g. 그 다음에 네임펜 세트입니다. 네임펜 세트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임펜 세트도 다행히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네임펜 세트 한번 쟀을 때 네임펜 세트는 좀 내려가네요. 네임펜 세트는 보니까 100g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g 이렇게 재어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거랑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에 걸만한 구멍이나 공간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걸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칼이나 풀이나 지우개처럼 고리에 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떨어지고, 지우개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꽂으려고 했지만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이런 지퍼백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퍼백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 지퍼백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재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개랑 풀이다. 그러면 지우개랑 풀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칼도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지퍼백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습니다. 잠시 가위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을게요. 네, 가위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그 뚫은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무게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고리에 걸 부분이 없는 경우는 이런 지퍼백이라든가 혹은 집에 있는 그냥 비닐봉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게를 재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관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실험 관찰 41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번, 2번,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함께 해결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줄게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과 82쪽의 사진을 보고 용수철 저울에 표시된 작은 눈금과 큰 눈금 하나가 나타내는 무게가 얼마인지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82쪽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82쪽의 사진을 보면은 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작은 눈금이랑 큰 눈금인데 큰 눈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잘 보이니까. 큰 눈금은 하나가 100, 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큰 눈금은 얼마마다 하나씩 있어요? 네, 그렇죠. 100g 중마다 하나씩 있죠. 100g 중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작은 눈금은 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입니다. 다섯 칸이 100g 중이니까 한 칸은 몇 g 중이 될까요? 네, 그렇죠. 작은 거 한 칸은 20g 중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교과서로 가면은 실험 관찰로 가면은 작은 눈금 하나는 20g 중이 되고 g 중이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큰 눈금 하나는 100g 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용수철 저울은 큰 거 한 칸이 50g 중, 그리고 작은 거 한 칸이 10g 중이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르죠. 교과서에 있는 거랑. 자, 2번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물체의 무게를 써봅시다인데요. 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수철 저울은 몇 g 중이 최대였어요? 네, 그랬죠? 500g 중이 최대였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거는 지금 잴 수 있는 제일 큰 단위가 1000g 중이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을 했던 용수철 저울은 500g 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아까 3번은 했습니다.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해보고 용수철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인데요. 아까 가위, 테이프, 네임펜 세트로 선생님 각각 이렇게 50g 중, 30g 중, 그리고 150g 중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어림을 했었는데 실제 재어보니까 조금 다 달랐죠. 40g 중, 10g 중, 100g 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걸 수 없는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지퍼백이나 비닐봉지 안에 물체를 넣고 구멍을 뚫어 고리에 건 뒤 무게를 잰다. 측정한다.
지퍼백이나 비닐봉지 안에 물체를 넣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고리에 건 뒤에 무게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